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 비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20년 연매출 10억 사업자 알려드리는 정보죠. 네. 보통은 일반적으로 처음에 생각하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스마트 스토어. 자, 스마트 스토어 자체는 무료죠. 무료인데 대신 수수료가 발생하겠죠. 수수료가 그 네이버 쇼핑, 지식 쇼핑 그쪽 통해서 결제가 되면 2% 정도 추가 수수료니까 지난번에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카드 결제 수수료 포함해가지고 한 6% 정도 예상하시면 되세요. 어차피 그 카드 결제 수수료는 매출이 적으면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정책이 있긴 한데 일단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처음 6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그 수수료를 좀 할인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지난번에도 알아보셨지만은 그 영상 보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통하시면 일단 스토어 쇼핑몰 창업 비용은 안 드세요. 대신 그래서 임대료 부분이 발생하겠죠. 임대료도 집에서 재택으로 재택 창업하시면 비용이 안 드세요. 그리고 물건 사입이나 이런 것도 폐쇄몰이나 도매몰 같은 데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이런 데서 구매를 해가지고 바로 모아서 보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박스나 이런 것도 뭐 박스 이런 비용이나 기타 뭐 전화를 개통하셔야겠죠. 뭐 핸드폰을 하셔야 되고 박스 이런 비용. 사실 이렇게 창업하시면 돈이 안 드세요 거의요. 일단 비용이 발생하기 전까지 돈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매입을 한다든가 매출을 해가지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 반품이 들어왔을 때 반품 물건을 폐쇄물이나 도매에서 다시 받아주느냐 아니면 안 받아주고 내가 반품을 떠안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 처음에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하시다 보면 느끼시는 건데 반품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세요 사실요. 근데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반품이 그렇게 많진 않으세요. 생각만큼은. 그리고 반품 들어온 물건도 뭐 어차피 뭐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니까 판매를 하다 보면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판매가. 그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반품 물건을 갖고 있다 그래도 보통 3개월 내에는 거의 다 처리가 됐어요. 사실은요. 어떤 악성도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시면은 창업 비용은 영원이세요. 영원. 영원이죠. 뭐 아무것도 든 게 없죠. 뭐 박스 좀 만들까요? 박스 좀 만들 수 있겠죠. 자기 그 업체 상호된 로고가 들어간 박스 이런 걸 마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근데 사실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은 비용은 안 드는데 버는 것도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다 폐쇄몰, 도매몰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파니까는 가격 경쟁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죠. 사진 보고 구매자들이 사진이나 제품 후기 보고 구매를 하시는 방법밖에 없죠. 사진을 개별로 따라 찍으셔야 되는데 뭐 제품 등록이 많다면 귀찮은 부분이 발생하니까 보통 거기 업체에서 주는 사진을 쓰고 후기 이런 걸 보고 소비자들이 구매하는데 소비자들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하기 전에 어떻게 쇼핑할까요? 보통 소비자분들이 어떻게 본인이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가격 비교하죠. 가격 비교. 최저가. 최저가. 그죠? 그러면 결론은 점점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똑같은 제품 갖다 파니까요. 점점 떨어지고 점점 일은 많아지고 마진은 적고 안 팔리고 그런 문제. 팔기 전에 제품을 팔기 전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뭐 유아용 자전거, 유아용 자전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순서가 나오세요.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순서가 통합, 쇼핑, 이미지, 쇼핑부터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뿌려지는 순서가 이 나오는 순서세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유아용 자전거 이렇게 있죠. 자전거들 이렇게 쭉 있으시면은 쇼핑 좀 볼까요? 쇼핑. 쇼핑에 12만 개 나와 있죠. 여기 등록하시면 12만 개 중에 한 개일 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낮은 가격순 이렇게 검색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뭐 100원짜리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검색 구간을 검색 키워드를 약간 추가하겠죠. 뭐 요양 자전거 남아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남아. 그럼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은 유아용 자전거 아까 검색한 거죠. 유아용 자전거를 검색을 딱 하면은 광고라고 있죠. 이거 돈 내는 광고세요. 키워드 광고. 네이버 쇼핑도 다 같은 순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광고를 위에 몇 개 이게 뿌리세요. 3개에서 2개 정도. 그건 어떤 건 3개 붙어 있고 어떤 건 2개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한번 누르면은 이 판매자가 돈을 내시는 거예요. 키워드당 광고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이런 거는요. 자전거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결론은 광고를 안 하시면은 이 12만 개 중에 저 뒤로 밀리겠죠. 근데 뭐 얘네들이 이 뿌리는 순서가 위아래 뭐 자기네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차별 없이 뿌려준다 그러는데, 예전에 네이버팜이나 스마트 스토어죠, 네이버팜 이런 데서 들어가면은 위에 상단에 하다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옥션 쪽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예, 좀 처벌을 받았죠. 어떤 식으로든지. 자, 보시다시피 십몇만 개 중 십몇만 개는 적은 거예요, 사실 수량이요. 그 중에 하나로 뿌려지는 거예요, 사실. 그 중에 한 개로. 그럼 구매가 이루어질까요?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일부 쇼핑몰 그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뭐 며칠 만에 몇억 매출을 만들었다. 몇 억 매출. 만들 수 있으세요? 몇 억 매출. 어떻게 만드느냐? 남들이 다 같이 검증된 제품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제품들. 그런 것들, 뭐 노트북, 핸드폰 이런 제품들, 뭐 냉장고 이런 제품들을 총판이나 이런데 통해서 대리점에서 직접 못 받죠. 그런 걸 받아가지고 최저가로 올리는 거예요. 최저가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파는데 하나에 2만 원, 3만 원 이것도 안 남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일어나요. 싸니까. 그리고 그런 데서 매출이 일어나지면 에스크로가 돼 있으니까, 에스크로가 뭔지 아시죠? 에스크로. 그러니까 돈을 중간에서 네이버페이나 이런 데서 보관을 하는 거예요. 보관을 했다가 물건이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 물건이 배송 간 다음에 소비자한테 배송이 간 다음에 돈은 나중에 판매자한테 입금되죠. 이게 에스크로예요.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도 그런 리스크를 안 줄 수 있으니까는 그런 데 통해서 그냥 제일 싸면 그냥 구매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구매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100만 원 팔았는데 채 1%도 안 남는 거예요. 뭐 인건비나 뭐 이거 따지고 보면은 뭐 그러면은 1억 매출을 해도 1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실제 100만 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남는 게 아니세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거는 제가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실제로 이 100만 원이면 남는 게 아니세요. 거의 마이너스일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아무 의미 없으세요. 유튜브 영상 찍기 위해서 그냥 이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2만 원, 3만 원 남기고 만 원, 2만 원 남기고 팔았다. 그러면 다른 쇼핑몰 애누리나 이런 데서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이거 두고 볼까요? 안 두고 보세요. 바로 가격이 맞춰서 내려요.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럼 나중에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가격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서로 뭐 키보드나 뭐 이런 거 껴준다 하면서. 그러면은 만약에 물건 팔았는데 소비자가 반품하는 거예요. 반품. 제품 불량, 이상 뭐 이런 걸로. 그럼 배송비는 누가 발생할까요? 판매자한테 발생해요. 판매자한테. 판매자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론 총판에서 잘못했다면 총판에서 떠안아 주겠지만은 무슨 뭐 설명이 잘못됐거나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판매자가 떠안을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매출이 중요하진 않으세요. 제가 요전에도 말씀드린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남느냐가 중요하세요. 사실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스마트 스토어가 없었죠. 그래서 일반 그 독립 쇼핑몰, 독립몰을 통해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독립몰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뭐 도거나 뭐 이런 것이 있죠. 아사달인가요? 아사달 뭐 이런 데 있죠. 예, 요즘 거의 안 쓰는데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독립몰, 그러니까 요즘은 카페24 이런 것도 무료니까요. 카페24 이런 걸 통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국내 임대료는 저 같은 경우에 천에 처음에 한 60만 원, 50만 원 이런 거, 60만 원 정도 이런 데를 썼어요. 이런 데가 어디냐면은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 1층은 임대료가 싸세요. 보통 싸고 평수가 한 30평 정도 나오세요. 평이 한 30평. 그럼 충분하죠. 30평 정도 나오고 관리비가 없으세요. 이런 데는 관리비가. 상가주택 일반 사무실 좋다고 사무실 엘리베이터가 이런 데 들어가시는데 그 관리비가 있어요. 관리비가 보통 60만 원이면 관리비가 20만 원 나오세요. 관리비 없고, 그리고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했죠. 알리바바 통해서 업체를 찾아서 서치를 해서 찾았는데 처음에 제가 수입한 금액은 200만 원 정도 되세요. 200만 원.
근데 이게 물류비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만 원이고 실제로 한 14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실제 물건 가격은 140만 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사무실 짓기 뭐 중고에서 다 샀거든요. 책상 5만 원, 의자 만 원, 뭐 이렇게 한 30만 원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컴퓨터랑 기타, 뭐 카메라, 프린터,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뭐 다나와나 그런 데 있죠. 싼데. 그런 데 통해 가지고 한 100만 원 안쪽에서 다 해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창업할 때 한 1,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그냥 했대요. 내 차. 근데 차는 뭐 있었어요. 중고차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임대료 이거는 원래 뭐 나중에 나갈 때 찾을 수 있으니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 비용은 들어가는 거는 100만 원, 1000만 원, 60만 원. 뭐 인테리어도 할 필요 없겠죠. 인테리어 없어요. 인테무. 네, 인테리어 당연히 없죠. 사무실에. 뭐 온라인 쇼핑몰인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임대 보증금까지 포함해서 한 1,500만 원 정도, 2천만 원. 1,500에서 2천만 원이면 시작하실 수 있으세요. 1,500에서 2천만 원. 왜 자꾸 돈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임대를 안 하고 재택에서 근무를 하신다 그러면 1,000만 원 언더면 되세요. 1,000만 원 언더. 1천만 원 언더면은 계속 버틸 수가 있으세요. 수입해가지고 1천만 원. 왜 자꾸 수입을 해서 물건을 팔아야 된다고 자꾸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그래야지 마진이 올라가요. 마진이. 적정 마진이 나오세요. 적정 마진이. 제가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요. 그래서 140만 원을 수입해가지고 소비자가 기준으로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 물건을 2달 정도 만에 다 팔았던 것 같아요. 2달 정도 만에. 2달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2달 정도. 2달 정도. 그래서 2달 되기 전에 다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올렸죠. 컨테이너를. 컨테이너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뭐 LCL이죠. LCL. 풀 컨테이너 로드가 아니라 로우 컨테이너 로드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 업체들 물건을 한 컨테이너에 실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수입했던 게, 그 다음에 수입했던 게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했어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언더였죠. 왜 이렇게 금액을 줄였냐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세요. 뭐 중국에 시켰더니 돌멩이 온다고 벽 돌았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은요. 항상 조심하고 그게 만약에 다 그 금액을 사기를 당한다. 사기를 당해도 비즈니스에 지장 없을 금액. 그 정도로 하시는 게 적당하세요. 저는 아직도 그렇게 하거든요, 사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횟수가 오래됐으니까 거래처도 많아요, 사실요. 그분들한테 돈을 안 보내고도 물건을 받거든요, 사실요. 돈을 안 보내고도 물건을 받고 TT라 그래가지고 전신환을 보내죠, 전신환. TT. 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먼저 선불로 보내가지고 물건을 받는데 급할 때는 그냥 물건 보내라고 그러세요. 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요즘 물건이 자주 안 들어오지만은 잔금이 있으세요, 그냥. 남겨놓고 걔네들도 믿으니까 돈 가지고 장난 안 하는 게 제 신조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셔가지고 1,000만 원은 뭐 누구나 있으시잖아요. 네, 그 정도는. 없으신가요? 저만 있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적당하세요. 그러니까는 1,000만 원 정도면 하세요. 치킨집 하나 차리는데 1.5억에서 2억 들죠. 그죠? 2억. 근데 해가지고 벌어도 잘해야 자기 인건비 따먹기세요. 이거는.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잘 될 때 얘기죠. 잘 될 때. 5천만 원 팔아야 돼요. 5천만 원 팔아야지 이 정도 벌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렇게 창업을 하신다. 그럼 한 달에 5천만 원 매출을 했다. 세금 다 내고 한 달에 5천 매출이면요. 1년이면은 6억 매출 정도 나오죠. 6억 매출. 그러면은 한
2억, 많게는 2억, 적게는 한 1.5억 정도까지 순이익이 가능하세요. 자, 더 궁금한 사항은 뭐 이메일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는 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실제 그 비즈니스 하면서 알게 된 사항들에 대해서 더 알려드릴 수도 있고 여기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안 들잖아요. 그죠?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